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유럽의 커피를 찍기 위해서 지중해까지 갈 동해바다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해변인데 이름을 자주 까먹어요. 안목해본인가 뭐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가게에서 오토바이로 한 15분 정도 걸리면 도착하는 해변이고, 가끔 로스팅 끝나고 가스 이렇게 묻었을 때 샥 날려보내면서 이렇게 가끔 바다에 살기는 좀 곤란한데 가끔 보기는 참 좋아요. 오늘은 이제 유럽의 커피를 시작을 했으니 유럽의 커피를 하는 거니까 집에서 모카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원액이고 물이고, 컵을 챙겨 온다는 게 컵을 못 챙겨 와서 지금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모카 커피를 마시면서 유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왜 하고 많은 커피 중에서 모카 커피를 갖고 왔냐. 전에도 살짝 언급했듯이 15세기 이전까지는 그 이슬람 국가에서 커피를 먹었어요. 물론 이제 이 예멘의 커피,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를 먹었죠. 그런데 이제 16세기를 기점으로 16세기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죠. 저번에 말한 이제 일본으로 나가사키로 갔고, 유럽은 베네치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네치아로 갈 수 있는 동해바다에 나와서 유럽의 커피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영상도 편집은 아마 아직은 제가 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이제 풀샷인가요? 이걸로 찍을 거예요. 베네치아로 들어간 유럽의 커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제 이쪽 본격적인 유럽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커피가 들어오기 전에 유럽은 이제 중세 시대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1시간 동안은 이제 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요. 2시간이 지나면 주제가 2개가 되죠. 한 6시간이 지나면 이제 4명이 다 떠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날 만남이 오고 나면 그 전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제 그러한 문화였으니까. 근데 이제 커피라고 하는 이 음료, 예멘에서 온 음료, 고흐 그러면 이제 예멘의 모카 커피를 떠올리잖아요. 같은 동의어이기도 하고. 또 시중에서 파는 모카 커피는 모카 품종의 커피가 한 톨도 안 들어갔어요. 초콜릿을 이제 쭉 짜놓고 뭐 토핑을 하고 이제 뭐 모카 라떼, 뭐 모카 커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 모카 커피와 초콜릿의 맛은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카 커피 할 때 모카 품종의 커피로다가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을 내리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싼 것을 찾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이 모카 품종의 커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기에는 그런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그 정확한 압력과 정확한 계량으로 된 에스프레소, 그다음에 그거를 가미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 이제 퍼졌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라떼 뭐 이런 것들, 아메리카노, 이런 것은 사실 유럽의 커피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한국에 오면 커피를 가급적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관광 안내책자에 듣고 잘 마시지 않아요. 왜냐면 특별한 경험을 할 것이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스타벅스가 한국에 있어서 유럽에서 마셨던 스타벅스와 맛이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나서 쇼킹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유럽에서 뭐 마시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쓴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커피를 한 잔 마셔보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유럽의 커피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테이블 소사이어티죠. 예, 테이블에 놓고 마시는 이제 어떤 음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식으니까 더 맛있어요.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커피가 비쌌기 때문에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됐고,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층들은 말하자면 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흥 부르주아, 뭐 이제 방직 공장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제 고우나 바흐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커피의 대상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 자리에 있는 그 귀족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지금 막 돈을 막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된 신흥 부르주아들은 이제 세금을 이제 엄청 내는 거죠. 과연 이것이 평등한가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커피가 그러한 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제 프랑스의 이제 혁명의 견인차가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고, 사실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커피가 16세기부터 들어오면서 그 유럽의 이제 혁명 이런 것들이 갖다 줬고,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예, 안녕하세요. 예, 18세기 지나면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식민지에 이제 자기의 그 커피를 이식을 하고 그렇게 한 거에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퍼져 나갔죠. 그리고 이제 모카자바라고 하는 이제 브랜딩 커피, 세계 최초의 브랜딩 커피가 생기면서 이제 값이 싸지고 많은 대중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커피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이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은 라떼, 카푸치노, 레귤러 커피, 예, 그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이제 이렇게 돼요. 에스프레소가 1이라고 할 때 거기에 물을
2를 부는 거가 레귤러 커피예요. 실제로 보면 그것은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의 뭐 빅사이즈 16온스 이런 사이즈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커피의 농도가 진한 커피가 되죠. 그래서 저희 컵이 그리 막 머그컵처럼 크지 않은 이유가 그 유럽의 커피를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에 그 아메리카노 주문을 해도 유럽식 레귤러 커피를 제공을 하는 것이 나중에 추출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추출할 때 끝까지 추출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한 80% 추출을 해서 이제 물을 이제 에스프레소에 이 정도를 부어주면 그게 이제 레귤러 커피고 유럽 사람들이 매우 좋아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독일 사람들이 우리 이제 커피 비밀단 밑에가 이제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왜 독일어냐면 신흥무관학교에서 쓴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 비밀단 그 시절에 교관이 독일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말로 써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왔다 그러면 10사람이 다 들어와서 주문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이제 한번 노티스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를 이제 시키죠. 그리고 마셔보고 바깥에서 손짓을 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다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뭐 일주일을 머문다 그러면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방문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정말 그래요. 뭐 제 자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의 커피는 일단 모카 커피가 처음 들어왔고 모카 커피가 굉장히 귀하니까 네덜란드 그러니까 모카 커피도 예멘 모카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모카에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모카 커피가 된 거예요. 사실은 모카라고 하는 말하자면 지역은 항구지 생산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카 커피로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는 모카 라떼 뭐 이런 것들은 모카 커피의 품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세기에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하면서 이제 모카 자바 뭐 다른데 또 중남미에 이제 한 것들은 또 일본인들이 했으니까 그건 논외로 일본 커피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이 먹으면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정확한 압력과 계량 이런 것들을 이태리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냈죠.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태리에서 뭐 어떤 에스프레소 맛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태리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맛이 있는데 한국에서 에스프레소 마시면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럽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16세기부터 커피를 지금 2023년까지 마셔왔어요. 그러니까 커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 대해서 알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커피를 아는 환경에서 커피를 만들면 만드는 사람이 나쁜 콩을 쓸 수 있겠어요? 그건 못 써요. 왜냐면 그 다음날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콩을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유럽으로 가는 콩은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콩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놀랐어요. 체코
근처에 대성당 그 아래 그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야, 유럽에 스타벅스가 있네.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그런 대로 뭐 먹을만 해요. 그것처럼 이제 이 커피는 그 손님들의 니즈에 만드는 사람이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와서 우리나라도 좋은 커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보다는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에스프레소를 먹느니 차라리 그 믹스 커피를 진하게 먹는 게 달달하고 낫다.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커피에 대한 발전은 좀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이제 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손님들이 맛있는 커피보다는 싼 커피를 원하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원하고 맛있는 커피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라면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 싼 커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라비카라고 하지만 브라질 커피, 뭐 조금 난집은 콜롬비아 커피, 그것들의 생두의 프라이스를 보면 뭐 예가체프나 뭐 과테말라 뭐 이제 이런 데들과의 그 생두 프라이스가 뭐 서너 배 이상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쓰는 그 정도의 커피를 우리나라의 커피 만드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특히 뭐 호텔의 커피 뭐 그런 거는 이제 자리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라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내에 있는 일반 커피들은 사람들은 이 삼다수 어떤 데는 이거를 500원에 팔고 어떤 데는 이거를 300원에 팔고 어떤 거는 이거를 700원에 판다면 이거는 700원 파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커피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원두를 집어넣느냐, 또 추출은 그냥 끝까지 카페인 타르탄이 내려와서 그걸 주느냐, 아니면 투입량을 많이 집어넣고 80%만 내리냐, 이렇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커피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의 커피와 우리의 커피가 다른 것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마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는 그냥 세븐일레븐 커피가 좋아. 나는 그냥 뭐 땡가 커피가 좋아. 지금 요 정도에 내리는 걸로다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추출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거를 먹을 수 없는 거를 굉장히 말하는 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병원도 늘어나고 알 수 없는 암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오늘 내가 먹는 음식에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커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커피 공부를 돈을 주고 배우지 않았어요. 학원을 다니거나 뭐 어디 다니지 않고 제 은사님의 조수로다가 이제 6년 동안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해에는 우리 선생님이 볶는 커피와 내가 볶는 커피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슬라웨시 커피인데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죠. 왜 다릅니까? 지금은 내가 너한테 얘기해도 모르니 1년 후에 물어봐라. 그래서 1년 되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이게 예능도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편집이나 이런 실력 또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라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예. 그래서 유럽의 커피와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커피는 매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유럽 사람들은 커피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믹스 커피, 그다음에 PX에서 흘러나온 그냥 쫙 내려서 하는 묽은 보리차 같은 커피, 그거를 커피인 줄 알고 이제 마시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커피를 먹기를 주저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팬 서비스를 하는 의미도 있고 아침에 오늘 제이슨도 나오고 또 그래서 제가 잠깐 제가 좋아하는 이 해변에 왔어요. 예, 멋있죠? 아무튼 여름에 바다 잠깐 보는 거 좋아요. 살기는 곤란하지만 잠깐 한번 와서 이렇게 바람을 쐬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좋아요. 다음에 봐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이제 산지의 커피를 간단하게 숏으로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거 무슨 뭐 제가 뭐 예능도 아니고 숏으로 해가지고 뭐 조회수 많이 올리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그냥 커피에 대해서 허심탄회 없이 허심탄회하게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왜냐면 제가 돈 주고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죽어서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 것들을 그냥 다 내놓고 가는 것이, 책을 기술해서 그거에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 다음에는 이제 일본 커피입니다.